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를 이제는 개인들도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돼서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병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과연 나한테 맞는 투자 기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냐 장기냐,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장기가 단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투자의 방법이에요. 이게 저는 장기 투자가 별로 맞지를 않고 자본적으로 따져 볼 때도 저는 장기 투자가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장기 투자가 별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이하들의 장기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에서 10억도 많은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의 자금이면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5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슈퍼개미나 이런 100억 이상들의 자산가들은 단기 투자를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밸류에이션 투자나 이런 가치 투자, 성장성 투자를 많이들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게 자금이 많지를 않아서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부과를 시켜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한번 그걸 따져볼까 합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가치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성장성이나 가치 투자, 그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한가 간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 도대체 해마다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 발전이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거를 따져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회사들이 PBR은 얼마고 PER은 얼마고 뭐 가치에 따른 주가의 적정 가치가 ROA가 얼마고 뭐 그런 거를 따져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식이, 그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매출이 매일매일 매년마다, 삼성전자 2001년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하는 거, 매출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 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지금 매출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멈칫했는데 23조인가? 23조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성장성,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그 회사가 발전과 성장성이 가미되는 회사인지, 장기적으로 1년에서 10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00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한국은행 다니시던 분이 상여금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0억의 자산을 모았다는 거는 10년 동안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 방식이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주식들만 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성장성과 발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성공을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를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가미를 안 시켰냐면 이런 성장성이나 장기적인 발전성을 가미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발전성이라는 것은, 대한항공이라는 것은 발전성이 가미가 될 수가 없는 주식이죠.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나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 전기차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아마 자동차가 휘발유하고 디젤차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향산업이고
아마 수소나 전기차가 90% 이상의 차를 뭐 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수소차나 현대차를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나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앞으로 환경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부 투자의 정책 등이 수소하고 전기차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아마 친환경 쪽으로 아마 가미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현대그룹 회장들하고도 만나고 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투자 방향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구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이나 뭐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의 성장성을 보고 그쪽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돈 10억 이상 뭐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보면 그런 쪽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다고 보면 저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수소차 관련된 주식이나 그런 것들을 살 겁니다. 뭐 두산 퓨얼셀이나 뭐 일진다이아나 뭐 이런 것들, 수소, LG전자, LG 뭐 이런 그런 2차전지 관련주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PER이나 PBR이나 적정 주가 가치가 이렇게 높지 않은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단타가 아니면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일주일 이후 뭐 이전 아니면 하루에 뭐 종목을 사서 뭐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실 거면 부실적인 종목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기 투자 종목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부실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먹을 것이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주식들은 급등을 했으면 급락할 때도 바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 주식을 또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을 보면 끝에 마감장 가까이 돼서 엄청난 물량을 털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량 자체가 69만 주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위험하다는 거. 이런 주식은 위험해요. 성장성이 2014년도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실 때도 부실적인 투자만 안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또 팁이 있다면 단기 투자를 하실 때 누가 이거 뭐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단기 투자는 기법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 투자. 이런 테마성 투자를 하셔도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뇌동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나 이런 대출이나 신용을 쓰시면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내가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조바심이 생겨서 팔게 되거든요. 이게 그 단기 투자는 3분봉을 저는 많이 보는데, 자 단기 투자할 때 보조지표를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냐, 이런 추세선을 보고 잡는 거예요. 이게 지표선들, 이런 지표선들 거래량이 이만큼 돌파했을 때 요 거래량이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매도를 해라. 이 법칙이잖아요. 법칙. 이런 법칙은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법을 가미한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시황을 이용한 투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주에 증강현실 관련 테마나
세종시 이전 테마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 테마,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매매 수급이 다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 수급이나 시황이나 이런 걸 이용한 투자를 하실 때 꼭 보조지표를 한두 개 이용을 하셔야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심리를 믿으면 좋은데 꼭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원칙을 이용해 버리면 객관적인 투자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감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거를 가미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종목 이제 일단은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주장하는 거는 종목이 검색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무슨 종목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 검색을 웬만해서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겁나게 수식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의 추세선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 가기 전에 무슨 신호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항상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건 다 보조지표를 이용한 투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이 검색이 되면 이 종목을 이용해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을 검색할 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을 검색하냐, 그런 거죠.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 종목 재무제표 어때요?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보면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아시죠. 저는 재무제표가 꽝인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이런 종목 상한가 갔죠?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목 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도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안 사요.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단기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단타 투자를 하시든 단기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시든 이런 원칙을 이용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기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차트를 이용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 장기 투자는 차트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장성, 발전성, 재무제표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00배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차트를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기 투자는 무조건 차트를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보되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검색을 하고, 그 종목을 차트를 이용해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도를 객관적으로 하시라. 그러면서 그 종목들을 보실 때 테마나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는. 그래서 이번 주 테마는 뭐 무슨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사시고, 그런 종목을 사시면 꼭 얘기하시던 종목 검색을 우량한 종목으로, 이렇게 재무제표가 우량한 종목으로 검색을 하야지, 이렇게 부실한 종목을 아무리 상한가가 가도 이런 종목은 사지 마시라는 거. 일봉 투자를 하셔도 이런 종목들은 사지 마시라는 거. 저는 안 삽니다. 이런 거 차라리 이런 우량한 주식을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신호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이런 종목들, 이런 방법들은 다 다음 상한가 카페, 다음 상한가라고 치시면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로 삽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공하는 투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절대 유동매매, 에버리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장기로 투자를 할 건지 단기로 투자를 하실 건지 본인의 습성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